우리는 마치 닭장처럼 생긴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있었죠. 옆집에 누군가 소음을 심하게 일으킨다고 해서 가서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하는 그런 사건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 한국인들이 너무 힘들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죠. 그것에서 우리가 지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저한테 아주 실감나게 가르쳐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조선의 최고의 대학자라고 이야기하시는 퇴계 이황 선생님이신데요.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조경 설계와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성종상이라고 합니다. 아파트가 갖는 한계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최고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단 한 평의 땅도 아껴가면서 똑같이 획일적으로 규격화된 기성품입니다. 사람은 정말 각자가 다 다른데 우리는 마치 닭장처럼 생긴 그 만들어진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지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거주 정체성이란 말 또는 주거 정체성이란 말을 제가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집은 제2의 자기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아파트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살고 있을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숨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 모두의 익명성을 좀 더 부각시키고 편하게 숨어 살기에 적절한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런 고민을 할 기회를 우리한테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자주 언론에서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있었죠. 옆집에 누군가 소음을 심하게 일으킨다고 해서 가서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하는 그런 사건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파트 안에서 아주 따뜻한 이웃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우리는 기르고 있나요? 저는 그것들이 완전히 깨어진 곳이 지금 우리 아파트 모습이 아닌가. 물론 뭐 잘하고 있는 좋은 아파트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특히 대도시의 대규모 단지들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듭니다. 저는 정원이 우리 한국인의 중요한 이유를, 정원이라는 공간이 갖는 것이 정원의 물리적인 구성이나 뭐 정원의 크기나 정원의 화려함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또는 정원이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정원은 개인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다분히 공적인 공간, 사회적인 공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자연과 나와의 만남이 일어나고요. 그것도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가족과 또는 이웃과 아는 사람, 친지와의 다양한 만남과 소셜라이징, 소통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정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저명한 사회학자는 정원이를 나눔과 보살핌, 케어 앤 쉐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들이 우리 지금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심이거나 보기에 아름답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그 안에서 만남과 소통이 일어나고 나눔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저칠은 아시다시피 어릴 적에는 굉장히 힘들게 자랐어요.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고 어머니의 사랑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학교 가서는 왕따를 많이 당하고, 그런 저칠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영국을 구해낸 위대한 영국인,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 손꼽히게 된 까닭에는 정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처칠에게 힘을 줬다고 주장을 합니다. 처칠이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요. 정치적인 해외와 승리와 온갖 바쁜 와중에도 끊임없이 자기와 가족이 같이 살 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완성한 곳이 차트웰이라고 하는 집인데, 자기가 한눈에 반한 것은 부인 클레멘타인하고 차트웰 땅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거기서 죽을 때까지 40여 년간을 삽니다. 처칠은 개인적으로 보면 예측 불가라 그럴까요? 불같은 화를 많이 내고 성격이 좀 괴팍한 그런 분이셨는데, 자기 스스로 그런 걸 다스리게 된 것은 오로지 정원에서의 몇 시간 동안 사색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앉아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다. 또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하고 가족들, 동물들과의 사랑을 흠뻑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처칠이 2차 대전의 그 험난한 전쟁의 와중에서도 끝까지 용기와 인내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겨냈던 그런 불군의 의지를 보였던 힘의 원천이 바로 그 정원 생활에서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병이 스트레스로부터 비롯된다 이러는데, 처칠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고, 자기 수명을 10년을 단축시킨다 그랬나? 그럴 만큼 선거하는 일이 힘든 일이었는데 그 선거를 여러 번 했고요. 그런 분이 끝까지 자기의 수명을 누렸다고 하는 것은 해소를 어디서 간에 한 거겠죠. 그 해소한 곳이 차트웰이라고 하는 그 정원이었고, 정원을 통해서 가족들과의 따뜻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처칠이 주어진 수명을 다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산을 보면 틈틈이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 다산이라는 분이 천성적으로 정원이나 자연에 대한 어떤 애호심 같은 거를 진하게 갖고 계셨다고 저는 짐작합니다. 특히 다산 아시겠지만 한참 잘 나가던 나이에 열심히 지원해 주시던 정조당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중앙정계로부터 밀려나고 유배를 가거든요. 다산은 다시는 중앙정계에 복귀를 못 하십니다. 그 좌절 같은 것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진하게 하셨을 거고, 저는 정원이 참 유력한 통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정원 생활을 다산 초당이라는 곳에서 하시면서 몸소 정원을 만들고 가꾸기도 하고 신화 글을 짓기도 하고 정원에서의 지적인 나눔들을 수시로 하십니다. 다산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저술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저술은 순전히 정원 생활에서의 나눔과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책들을 많이 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산 선생에서 정원과 관련시켜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중에 참 인상적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아이들한테 수시로 정원을 가꾸라, 나무 한 그루라도 키워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다 더하면 그래서 100개미의 엽전이 만들어진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엽전을 가지면 선비가 사는 곳에서부터 사방 100리 이내에 굶어 죽는 사람을 없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게 하는 그런 삶을 흔히 말하는 사대부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너무 쫓기보다는 자기의 심성을 기르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라. 정원이 필요한 까닭은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한국인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심성을 타고 살았습니다. 적어도 근대 이전까지는. 제가 봐서 우리 조선의 선비들은 천석, 고항, 연화, 고질, 연화, 지벽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셨어요. 천석, 연화라고 하는 말들은 모두 다 자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보시면 에드워드 윌슨이 말했다고 하는 바이오필리아라 사상은 저는 우리 선비들한테는 정말 진하게 오랫동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유대감이 다른 나라보다는 독특하게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자연 애호에 대한 유전자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다만 그것이 우리 현대에 와서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만큼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거 보시면 산과 숲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진한 오래된 유전자적인 속성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원이나 자연에 다시 되찾게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본성을 되찾는 일하고도 다 있다. 두 번째, 우리 현대 한국인들이 정원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힘들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죠. 그래서 이제는 힘들게 살았던 각자한테 보상을 해줘야 될, 우리 스스로를 달래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있어서 정원은 정말 유용한 수단이고 통로가 됩니다. 정원은 다 아시겠지만 치유의 기능이 대단히 탁월한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를 차분히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되고요. 타인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를 보면 나눔과 보살핌,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회적인 장이 됩니다. 동시대 우리 한국인의 삶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좁혀서 보면 정원에서는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추구하는 것이 뭔가를 다시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취향도 발견하게 되고요. 몰랐던 신면도 발견하게 되고 자기에 대한 긍정, 그런 것들이 저절로 길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에서 내가 좋아하는 꽃을 기른다, 꽤 근사한 성취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와닿을 때 삶이 훨씬 더 여유가 있거나 윤택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한테는 또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위상, 자기의 의미가 끊임없이 이렇게 확인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원이라고 하는 작은 것이 그걸 아주 단단하게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행복과 건강에 꼭 필수 요소가 바로 정원이다. 공원 참 중요한데요.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공원을 쓰는 그 행태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원 보면은 굉장히 비싼 땅에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곳이 공원인데, 우리가 공원을 이용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단순히 그냥 산책하거나 조용히 휴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1차적인 공원의 효용만 우리는 즐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은 우리 모두가 나누는, 삶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장이 돼야 되고, 거기가 시끌벅적해야 되고, 수많은 어떤 이벤트와 만남과 소통이 또는 재생산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 공원입니다. 제가 중국인들이 도시 공원을 사용하는 중에서 가장 부러운 부분은 한 6명, 한 10명 이내에 어떤 중국인들이 모여서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같은 분들이 와서 일상 속에서 자기들끼리 공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문화예술을 또는 전통예술을 공연하고 감상하고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원은 그런 곳입니다. 다양한 일상 속에서의 활발한 문화활동이 일어나는 곳,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과 내 동아리 아는 사람들과 지인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지고 서로 간의 소통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원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단편적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원이 필요한 것을 저한테 아주 실감나게 가르쳐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조선의 최고의 대학자라고 이야기하시는 태계 이항 선생님이신데요. 그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주셨습니다. 한수작과 긴수작이라는 말인데요. 긴수작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아주 잘하는 부분입니다. 한수작은 한가하게 거닐거나 노니면서 쉬는 것입니다. 그 긴수작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한수작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계 선생님은 평생을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이고 단 한순간도 공부를 놓은 적이 없다고 할 만큼 열심히 치열하게 사신 분인데 그 틈틈이에 꼭 정원 생활을 즐기고 수시로 산책을 하시고 자기를 되돌아보거나 공부한 것에 어떤 가치나 까닭을 열심히 성찰하셨습니다. 우리는 굳이 높은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번 사는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 삶의 가치를 위해서 나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영혼의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